안녕하세요, AT입니다. 이번 영상은 무엇이든 아껴보살 차량 리뷰, 첫 번째 차량 리뷰 편입니다. 차량은 제가 운행하고 있는 모닝이라는 차이고요, 올류 모닝 바이퓨얼 모델입니다. 자,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점은 정말 싸고요, 단점은 사고가 나면 이 세상과 안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쩔 수 없기도 하고 잘 타고 다닙니다. 왜냐면 단점만큼 장점도 강력하거든요. 교통 변화를 감지 중입니다. 바로 장점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름값이 저렴합니다. 제가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느낀 게, 먼 거리를 장거리 운행을 하지 않는 이상 대중교통보다도 솔직히 말해서 더 저렴하게 차를 탈 수가 있어요. 자동차 가격, 자동차세, 세금, 톨비, 주차비, 엔진오일 관리비, 보험료, 운전자 보험료, 이런 부분들을 사실 얘기를 하면은 절대로 타산이 맞진 않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아낄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은 궁금해 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또 제가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그냥 기름값만 봤을 때 대중교통보다 저렴한 게 사실입니다. 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가 일단 실제로 이용하는 금액이고요. 방법은 경차 중에서도 LPG 차량 또는 이제 바이퓨얼 차량을 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경차면서 그냥 휘발유를 타도 꽤 저렴한 편이긴 한데, 사실 경차가 연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소형차 아반떼나 엑센트, BMW 3 시리즈 이런 차들을 보면은 경유면서 연비도 15 이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 거 대비 연비는 10 딱 언저리입니다. 도시 주행하면은 딱 10 정도 나오고, 고속 주행하면은 한 15 정도 나오고, 딱 그 정도입니다. 연비가 사실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연비가 좋지 않다고 해서 가격이 좋지 않냐?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면 LPG 값을 예를 들면은 휘발유가 예를 들어 한 1,300원이면은 경유가 1,100원 정도 할 테고요. 그다음에 LPG가 한 8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오르면은 LPG가 올라요. 휘발유 값이 내리면은 LPG 값도 내려요. 근데 LPG는 절대로 더 오를 수가 없어요, 많이. 정해진 선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고 해도 사실 50원에서 100원, 100에서 200원 그 사이기 때문에 싸게 타면 700원대, 비싸게 타도 900원대가 LPG 가격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요즘 좀 이제 기름이 좀 저렴하죠. 그래서 800원을 기준으로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바이퓨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면은, 바이퓨얼은 해외에서 LPG 충전소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LPG로 차량을 운행하려고 하다가도 LPG가 다 부족해져 버리면은 이제 휘발유로 대체해서 가다가 휘발유가 또 부족해지면은 LPG로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진 차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LPG를 넣을 수 있는 곳도 너무나도 많고,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곳도 너무나도 많고, 그 거리가 멀지가 않거든요. LPG 타다가 LPG 충전소가 부족해서 LPG를 못 넣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지방으로 갈수록 LPG가 더 싸지는 경우도 있고, 이제 서론이 길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에 이제 잡다한 보험료 이런 거 다 미포함한 가격입니다. 이 계산은 일단 LPG 전부 가득 채웠을 때 풀 충전 비용 800원 기준으로 잡았을 때, LPG 차량이 보통 30리터, 휘발유 바이퓨얼 차량이 휘발유 10리터, 그다음 가스 30리터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800원 기준으로 풀로 충전하면은 24,000원이 나옵니다. 사실 24,000원 다 나오지도 않아요. 2만원에서 24,000원 사이고 그 이상 나오기도 힘들어요. 어쨌든 24,000원으로 넉넉하게 잡았다고 계산을 했을 때, 비싸면 3만원까지 나오겠지만 그냥 다 기준을 800원으로 잡을게요. 24,000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략 이 정도 가득 채웠을 경우에 평균 주행 거리가 휘발유를 제외하고 LPG 가득 채운 걸로만 봤을 때, 도심을 포함해서 달리면은 한 200에서 250km 정도 나오고, 고속주행을 좀 많이 할 경우에는 300 이상도 사실 나옵니다. 그 기준을 한 250km를 평균으로 잡을게요. 24,000원에 250km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경차를 타면은 유류세 환급이라는 이제 또 경차 할인 카드를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세대주가 자신일 때 본인 차가 하나일 경우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조건도 있겠지만 어쨌든 20만 원을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인을 받으면 20만 원에서 리터당 150원을 그 카드로 결제 시 무조건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인을 받게 되면 800원에서 650원이라는 돈이 나오죠. 30리터 가득 넣었을 때 기준으로 150원씩 30리터를 할인받으면 4,500원을 할인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참고로 이 20만 원을 다 쓰려면은 1년 안에 150원씩 리터당 할인을 받아서 다 쓰려면 대충 한 1,400리터 정도를 넣어야 되고 1,400리터 정도를 이제 풀 충전 30리터로 계산했을 때 250km를 간다고 계산을 하면은 한 11,000km 정도를 주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의 뭐 다 20만 원 다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죠. 아무튼 150원을 할인 받으면은 800원에서 150원을 빼고 650원이 되고 거기서 이제 카드사 할인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차 많이 타시는 분들은 무조건 또 사용하실 텐데 카드 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30만원에 휘발유 같은 경우엔 200원, 70만원에 400원, 뭐 300원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 LPG는 그거 대비 이제 애초에 저렴하니까 30만원 실적에 100원을 할인받고요. 70만원 이상 실적에 200원을 할인받아요. 저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저는 200원을 할인 받을 때도 있고 100원을 할인 받을 때도 있어요. 저는 200원을 할인 받으니까 그러면 650원에서 200원을 차감시키면은 450원에 저는 리터당 주유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30리터를 풀로 충전하게 되면은 13,500원 13,500원에 뭐 대략 14,000원이라고 칩시다. 14,000원에 주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또 할인으로 더 있는데 450원에 할인 안 받는다고 여기서 더 할인 받을 수도 있고 70만원 실적 난 못 채운다, 안 채운다 그러셔도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통 SK LPG 주유소를 이용하는데 거기 카드사에서 주는 행복카드 충전이라는 110동 네네네 그러면 행복충전 카드라고 있어요. 그 행복충전 카드를 발급받는데 뭐 어렵지도 않고 오히려 경차할인 카드가 발급받기가 어렵지. 그 카드 발급 받으셔가지고 충전할 때마다 내세요. 그러면은 한 3번 갈 때마다 2만원 이상 주유하면은 3번 갈 때마다 이제 쿠폰을 줘요. 너무 어두워서 잠깐 지하주차장에 들어왔고요. 계속 이어서 얘기하면은 거기서 이제 3번 정도 주유를 하면은 쿠폰을 줘요. 그 쿠폰을 할인받으면은 3번당 뭐 1,000원씩 그 다음에 뭐 한 10번당 2,000원씩 이런 할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거기 가면은 이제 포인트를 주는 뭐 다른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데 이런 거예요. SK 행복충전 아래 보시면 포인트 이 보시면 1,000원 포인트 있고요. 그 아래 제일 아래 보시면 2,0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쿠폰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더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뭐 13,500원에서 이렇게 주유를 하면은 한 500원, 1,000원은 더 싼 거죠. 뭐 13,000원이라 치고 거기다 추가로 또 그 자주 충전하는 그 주유소나 충전소를 정해두면은 그 충전소에서 보통 카드를 하나 발급받을 수가 있어요. 그 카드를 발급받으면은 그 충전소에서 적립을 할 시에 주유를 할 시에 적게는 1% 많게는 뭐 3%, 5% 뭐 이런 식으로 또 충전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만 충전을 하면은 그 혜택들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13,500원이 아니라 그 이하의 금액에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뭐 어찌됐든 13,500원만 해도 거리로 따지면 평균적으로 250km를 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매일 20km를 주행한다 치면은 총 600km 정도 되겠죠? 그러면 대략 금액이 3만원 정도 3만원 정도면 600km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지하철 뭐 왕복 비용 그러면 1,250원이라 치면은 2,500원 뭐 한 번쯤 더 탄다 치면은 뭐 3,4,000원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뭐 한 달에 가끔씩 택시 한 번씩 탄다 그러면 또 금액이 올라가고 뭐 그런 변수가 많죠. 뭐 대략 그래도 평균적으로 한 최소 5만원에서 최대한 10만원 정도 나올 거예요. 자기가 계산했을 때 이제 거리를 600km라고 계산을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는 거리가 자 이제 10만원이랑 3만원 3만원에 600km 10만원에 600km인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주차랑 뭐 이런 것도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본인이 움직이는 거리하고 평균 한 달 카드 지출 내역이 얼마 정도 되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00원에서 200원 받을 수 있는지 또 얼마나 차를 탈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지출이 가능한지 뭐 이런 부분을 또 계산을 해보셔야겠죠. 마지막으로 뭐 아무것도 대충 할인을 다 못 받는다고 쳐도 800원이면은 250km에 24,000원에 갈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달에 1000km 미만 주행 시에 대충 한 96,000원 정도? 뭐 그 정도라고 보면 돼요. 그냥 10만원 정도라고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1000km 미만이면은 주차비 뭐 이런 거 다 뺐을 때 1000km 미만 대중교통 10만원 기준 한 달 똑같은 거예요. 1000km 미만이면은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 대략 뭐 이것저것 할인 받는다 치시면 더 싼 거죠. 같은 맥락으로 하나 더 추가로 설명
설명을 드리면, 경차는 이제 공용주차장 할인, 그리고 공용주차장 50% 감면, 톨비 50% 할인, 환급카드 발급 시 20만원 혜택하고, 현대카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엔진오일 무료 교체, 그다음 보험비 뭐 때때로 다르겠지만 현대해상 보험 같이 들었을 때 또 3만원 할인, 그다음 경차라서 보험비가 저렴하고 고장났을 때 소모품 같은 거 가는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기저귀 가성비 차량인 거예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로 대중교통이랑, 저는 대중교통보다 싸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것저것 또 추가를 하게 되면 대중교통이랑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제일 큰 단점은 역시 사고 났을 때 다른 차량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죠. 이 부분이 어떤 단점보다도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긴 해요. 인정하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없고. 두 번째는 무시당합니다. 이게 저도 별로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별로 안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운전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작은 배려나 무시,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거는 경차의 차주가 잘못이 아니라 그 무시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확실하니까 우리가 반대로 그 사람들을 무시하시면 돼요. 쉽진 않지만 뭐 저는 솔직히 진짜 상관없어서 그냥 타고 다니는 편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장거리 운전을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요. 다른 차량에 비해서 프레임이 막 엄청 무겁고 단단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뭐 튜닝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고 결국엔 경차는 경차기 때문에 피로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튜닝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경차답게 타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런 거를 또 해버리면은 사실 경차의 제일 장점인 유지비가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 이런 점들을 다 포기하는 꼴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타고 다니는 게 개인적으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경차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시고 알고 있고 더 비싼 차를 구매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어떻게 하면 경차를 더 저렴하게 차를 타고 다닐 수 있을까, 차를 타고는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해질까, 그러려면 경차를 생각하게 될 거고, 그렇게 봤을 때 단언컨대 경차는 극악의 가성비 최고의 차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LPG 차량이고요. 차량 구입 예정에 내가 다른 지출이 많고 앞으로 다른 곳에도 지출을 많이 해야 된다, 뭐 투자를 해야 된다 하시면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위에 이제 그 기저귀의 계산을 보시면 알 수 있겠죠. 장거리 운전이 너무 많다 이러시면 좀 비추천드리고요. 뭐 안전성, 잦은 주행, 짧은 거리 자주 주행은 상관없어요. 여러 무시하는 것들 뭐 이런 거 다 감당할 생각이 없다 하시면, 그리고 뭐 돈이 많다 하시면 당연히 경차보다 더 좋은 차를 사는 걸 추천드리죠. 운전하는 면에서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골목 같은 곳에서도 편하고 주차하기도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돈이 많다 그리고 적다의 기준은 또 사람마다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생각했을 땐 돈이 많은데 그 사람이 경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돈을 모아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뭐 차는 꼭 필요한데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점을 극복해내신다면 경차는 제 생각에 세계 최강의 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에이트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발.